여러분 안녕하세요. 6차시 수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자연을 카피하고 디자인하라.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체 모방학 또는 생체의생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이 갖고 있는 지능이 있죠. 개미들은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개미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개미들은 통신을 잘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통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연의 지능이라고 하는데 구조와 기능을 밝혀서 카피하고 응용성을 높이는 디자인 또는 재디자인을 통해서 유용한 새로운 생체 물질, 바이오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건데, 또는 지능 시스템, 혹은 로봇을 만든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 그죠? 디바이스,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여러분들 전기밥솥을 만든다든지, 이거 다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또는 광학 시스템, 또는 신약, 에너지, 기타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용된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장인데 소금쟁이들은 여러분들 웅덩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녀. 이게 발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안 빠지냐면 나노 구조로 돼 있거든요. 미세한 나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메커니즘을 찾아서 서울대가 소금쟁이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소금쟁이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소금쟁이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체 모방학의 역사는 1948년에 조지 맥스트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하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엉겅퀴가 개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본인의 바지에도 막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엉겅퀴가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뭘 만들었냐면 접착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너 테이프와 같은 벨크로를 만들었어요. 일명 찍찍인데, 자, 이것이 최초의 생체 모방 기술이다.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식물들은 엽록소가 있어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이 엽록소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갖고요,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요. 엽록소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갖고 만든 전기 에너지를 갖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소를 갖고 우리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해서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탄소 화합물을 만들고, 산소는 또 이렇게 뱉어주니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공기 중에는 20%가 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산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식물들은 이 초자연적인 이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건 태양전인데 바로 엽록소를 만드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하는 원리를 찾아서 모방해서 이렇게 양극, 음극을 넣고, 여기는 이제 고분자라든지 우리가 이거 배웠죠. 플로리는이라든지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거, 이런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 갖고 엽록소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이거 이제 광전 효과라는 거를 발견해요. 사실은 이제 1905년에 발견했는데 그래서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요. 광전 효과도 여기에 또 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금속에 빛을 비추면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 원리도 모방하지만
광전 효과도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태양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MIT 공대가 광합성 원리를 이용해 갖고요. 또 뭘 만들었냐면 엽록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코발트 촉매를 만들었어요. 코발트 촉매가 바로 뭐냐면 요게 엽록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백금으로 만들었는데 백금은 아주 비싸죠. 그래서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코발트 촉매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발트가 깨지고 나서 스스로 재생해서 영구적인 엽록소를 만든 거죠. 영구적인 촉매. 그렇지만 MIT 공대의 경우는 계속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 우리 카이스트의 강정구 교수님이 인공광합성에 도전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런 캡슐을 만들었어요. 카드뮴, 니켈 같은 금속 분말을 얇은 막으로 둘러싼 캡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물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뒤에 뒷트렁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요 캡슐을 넣으면 캡슐이 산소를 잡아먹고 수소를 내줘서 이 수소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하면 수소 연료 자동차, 좀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카이스트 강정무 교수님은 전기 공급은 없으나, MIT하고 반대죠. 앞에서 본 거. 전기 공급은 없으나 캡슐을 계속 넣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IT의 장점하고 우리 카이스트의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잘 융합해 보시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가 연구하는 건데요. 여기 조개 껍질이죠. 조개 껍질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개 껍질을 보면 이게 나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노 구조. 아주 나노 구조로 미세한 나노 구조가 되니까 메타 물질이라고 그랬죠. 일반 물리 법칙을 어긋나는. 그러니까 미세한 나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모방을 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면 어디다가 쓸 수 있냐면 비행기의 날개, 비행기의 엔진, 터빈, 그 다음에 발전소에 있는 터빈의 날개를 이걸로 대체를 하면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또 그만큼 아주 강도가 높으니까 거의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이제 터빈을 만들 수가 있다. 또 지인은 이게 로토스인데요.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은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요,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뭉쳐 있어요. 절대 스며들지 않아요. 왜 안 스며드냐면 구조가 나노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대략 한 250나노인데 요거는 연꽃은 100나노의 촘촘히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250나노 큰 물 분자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찾아내면 비행기 날개에다가 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 가시면 특히 겨울에 가시면 이 비행기들이 그냥 30분씩 막 연착륙되는데요. 그 연착륙이 왜 되냐면 비행기가 내릴 적에 이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얼면 비행기 날개 작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못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걸 전부 녹여서 말리는데 시간이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이 돼요. 그러니까 연착이 안 되는 비행기 날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물질들을 여러분들 우리 도로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이게 코팅할 때, 아스팔트 깔 때 이거 넣어주면, 그죠? 비가 와도 안으로 스며들지가 않으니까 부식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50년, 100년 지속 가능한 다리,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나비 날개인데요. 나비들은요 아주 이 센싱 시스템이 강해요. 그러니까 화학 분자들을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갖고요, 이거를 찾아낸다면 지하철에 뭐 이산화탄소를 뭐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테러 분자들이 어떤 그 화학 제품을 뿌렸을 적에 그거를 빨리 감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자, 그다음에 도마뱀이 나오는데요. 도마뱀에는 4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룡 등 파충류는 모두 멸종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죠? 빙하기를 어떻게 견뎌냈으며 그 많은 화산 폭발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이 프랑스의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유럽의 도마뱀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추운 겨울이 오면 혈당을 평상시보다 4배로 증가를 해서 동면한다는 거예요. 그죠? 혈당치를 올리는 거예요. 혈당이라는 건 뭐냐면 설탕이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겨울 나기가 아주 쉽거든요. 또 2002년에 도마뱀들이 혹한 극복 방법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영하 섭씨 4도에서 17마리의 도마뱀을 냉동시켰는데 50%의 몸이 얼 때까지 그것도 24시간 동안 살아있음을 밝혔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이 또 확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열대지방이죠.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이 혹한 지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봤는데 이번에는 열대지방의 도마뱀들의 대뇌피질에 나타나는 출생 이후의 누런이라는 논문이 밝혀졌는데 대뇌피질 내의 누런 숫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따라서 출생 시에 누런들이 죽지 않고 영속하고 있음이 열대지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누런의 숫자를 줄인다는 거죠. 이 환경에 따라서.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이 재생 이야기인데 도마뱀은 이제 그 시골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어렸을 적에 도마뱀을 보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그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요. 그래도 도마뱀들은 3일에서 25일 만에 복구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거냐. 그래서 독일 팀들이 복구 능력은 잘려나간 기간에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기간 오리진과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모리. 그래서 잘려나갔으면 그 오리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들은 손상되거나 손실된 조직이 필요한 세포들을 바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을 그냥 바로 만드는 거죠. 바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필요한 부분에 세포들을 병렬 시스템 네트워킹으로 보내 수시간 만에 복구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대단하죠? 세 번째 비밀. 도마뱀은요, 물 위를 걸어요. 도대체 거대한 몸무게를 지닌 도마뱀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은 그간 과학자들에게 하나의 미스터리였어요. 그런데 하버드대 과학자들이 도마뱀은 뒷발로 자신의 몸무게 3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수면을 내리친다는 거예요. 수면을 내리치면 바로 발바닥에는요, 미세한 나노 분자털이 있어 갖고요. 이게 분자 공기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자 공기방울. 나노 분자 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노 분자. 그래서 이게 떠다니게 되는 거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노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물 위를 떠서 간다. 그래서 한 예로다가 이게 IBM의 엘리자라는 서버예요. 실제로 이제 서버에다가 적용한 거죠. 이거를 리자드의 약자예요. 도마뱀이라는 거고, 요거는 일렉트라는 얘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도마뱀이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 스스로 최적화하는 능력, 스스로 고치는 능력,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 그래서
도마뱀의 자연지능을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이에요. 도마뱀은요, 벽을 막 기어 올라가요. 천정도 겨요. 야, 이게 도대체 도마뱀이 어떻게 천정을 기는 거냐. 그래서 이것만 밝혀지면 천정에 달라붙어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 네 번째 비밀에, 도마뱀의 네 번째 비밀에 홍합의 비밀이 융합돼야 되고 거미줄의 비밀이 융합돼야 돼요. 그래서 도마뱀이 벽과 천정을 마음대로 기어다니는 거는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털, 그 털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밝혀졌어요. 2002년도에. 그건 바로 화학의 네 번째 법칙인 반대 왈스의 결합 법칙에 있다. 그래서 미세한 털이니까, 나노의 미세한 털이니까, 여러분들 천정에도 보면 저게 물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먼지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물질들이요,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니까 천정에 딱 달라붙을 수가 있다. 실제로 2003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원들이요, 도마뱀의 털을 이용해서 아주 크기가 작은 도마뱀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개코 테이프라고 그래요. 개코도 바로 도마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2005년에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가 아니라요, 10억 개의 미세한 나노 분자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4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발에 뭐 1억, 10억 개의 세태가 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나노 분자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억 개, 여기도 10억 개, 또 다리에도 10억 개, 그러니까 뭐 한 40억 개의 미세한 분자털이 있으니까 천장에 붙으면 그냥 다른 데 있는 저런 각종 분자 물질, 뭐 나노 물질들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이 개코의 발바닥도요, 물속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그죠? 반면 홍합은 무기물인 바위에도 붙을 수가 있고 유기물인 고래 등이나 수초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1980년대에 밝혀진 도파라는 단백질이에요. 2006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우리나라 이예신 연구원이요, 강력 본도도 놀란 홍합의 접착력의 괴력인 이 도파 단백질의 힘을 단일 분자 수준에서 처음으로 규명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예신 연구원은 도마뱀과 홍합의 비밀을 밝혀서 객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물에도 붙을 수가 있고 유기물에도 붙을 수가 있고 물속에서도 붙을 수가 있는, 이렇게 도마뱀하고 홍합을 융합한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거미줄을 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이 거미줄이죠. 스파이더 드래글라인 실크라고 하는데요. 이 거미줄의 생산 유전자 전체를, 거미줄을 만드는 거예요. 거미줄도 이제 단백질이에요. 도파. 아까 그 홍합의 도파와 같은 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전체를 게놈을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담배요, 그 다음에 감자라든지 옥수수 등에 주입해서 거미줄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초를 이제 쌌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인공심줄, 방탄복, 스포츠 의료, 봉합사, 가방, 밧줄, 차량의 코팅 재료 등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도마뱀하고 홍합하고 거미줄을 융합하면 스파이더맨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2050년 또는 한 2100년 그때쯤 되면 나올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사이보그를 넘어서 더욱 전진된 프로벡터스로 이제 변화될 것이고, 인간 능력과 생명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엑스트로피온으로 변형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이제 에브리바디가 다 600만 불의 사나이 또는 600만 불의 우먼이 되는 거죠. 자, 과제가 나가요. 강의 교재에 나오는 자연진행 사례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동식물 생물의 자연진행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새로운 생체물질, 지능 시스템, 로봇, 디바이스, 공학 시스템, 식량, 에너지, 무기 혹은 기타를 상상해서 하나를 제안해 보세요. 도마뱀, 홍합, 거미줄, 스파이더맨 600만 불의 사나이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원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교재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들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상상해서 기술해 보세요. 네 번째, 생체 모방학 혹은 생체 의상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해 보세요. 자, 이것으로 생체 모방학 또는 생체 모방 기술을 학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